안녕하세요. 스포츠 픽 읽어주는 남자 백스토리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링크 정보공유방으로 문의주세요. 자, 오늘은 진짜 분석 이빠이 해왔습니다. 아주 빼곡하게 7시간 동안 분석을 해온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한번 봐주시도록 하겠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애틀랜타 대 신시내티 한번 살펴보자면 애틀랜타 잘리모튼 선수가 나오네요. 자, 일단 모트는 평균 94마일의 포심을 한 27% 던지고 또 커브를 42%로 제일 많이 던집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싱커, 커터, 체인지업을 구사하는 우투수로 또 우한 3쿼터로서 이 구종을 숨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 노쇠화, 좀 늙어가지고 이제 좀 스터프 하락이 좀 두드러지지만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또 커브를 활용한 이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기술이 굉장히 능하다는 점. 반면에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시내티의 닉 마르티네즈는 일단 원정에서 좀 잘 던지는 걸로 좀 유명하죠. 일단 92마일의 포심을 23% 정도 던지고 또 싱커, 커터,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구사하는 우투수입니다. 일단 존을 넓게 활용해서 타자의 히팅 존 설정을 좀 방해하는 투구술이 능합니다. 또 체인지업과 또 커브를 위주로 또 로케이션을 하는 만큼 좌우보다는 상하에서 투구 탄착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는 원정에서 강한 투수입니다. 그리고 일본 야구에서 뛰다 와서 또 제구력도 좀 정교한 편이죠. 자, 일단 이 경기를 총평을 내려보자면 일단 현재 애틀랜타 상대 투수의 실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제대로 좀 공략하기 좀 힘들 정도의 타선입니다. 뭐 아니면 도의 이 타격 성향이 너무 팀 타격이 좀 짙어졌거든요. 최근에 또 야쿠냐까지 좀 시즌 아웃을 당한 가운데 오스틴 라일리 그리고 알비스, 메리필드까지 이탈하면서 지금 현재 스쿼드가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스쿼드 구성상 이제 오순나의 의존도만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봤을 때 오늘 상대하는 신시내티 타선보다도 무게감이 좀 떨어져 보이거든요. 그리고 상대 선수 투수와의 상성을 봐서도 좀 우위에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애틀랜타가 어제 조 히메네즈와 라이셀 이글레시아스를 소모한 가운데 특히 이글레시아스는 22구나 던졌거든요. 또 2이닝을 소화하면서 자신의 그 100% 이상을 좀 던졌다고 봐도 좀 무방합니다. 이게 또 오늘 경기에 영향을 끼칠 경향이 또 크고요. 일단 신시내티가 최소 핸디캡 정도는 극복해줄 걸로 보이고 이 경기는 신시내티 승 아니면은 오바 쪽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 경기는 피츠버그 대 우리 마이애미 경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츠버그의 선발 투수는 폴 스킨스가 나오는데 일단 40%로 평균 포심을 던지는데 일단 포심 구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99마일 평균. 그리고 스플리터, 슬라이더, 커브, 스위퍼, 체인지업을 구사하는 우투수로 또 3쿼터로서 그 아까 설명해드린 모튼과 비슷하게 또 구종을 숨기는 디셉션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1마일의 압도적인 좀 구속을 좀 구사하면서 싱크와 스플릿의 합성어인 신구종이죠. 스플링커를 또 통하여 타자의 이 배트 빗맞추기 능력이 좀 뛰어나고 이 인플레이 타구를 또 양산해내는 데 있어서도 큰 효율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마이애미 또 선발 투수 살펴보자면은 또 평균 한 90마일의 포심을 던지죠. 벨로조 선수. 그리고 커터, 스위퍼, 커브, 체인지업을 구사하죠. 그리고 좀 이 스터프에 대한 좀 약점은 좀 뚜렷하지만 존 전체를 활용하여서 타자의 히팅 존 설정을 좀 방해하는 이 투구술에 또 능한 반면에 또 운영 능력까지 또 겸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스킨스 선수죠. 피츠버그의 스킨스 선수가 내년 사이영 컨텐터까지 주목받는 이유를 이 시즌을 치르면서 좌우타자한테 좀 상대에게 좀 더욱 확실한 결정구를 장착하기 위해서 좀 스위퍼와 체인지업까지 장착하면서 이미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80마일 초중반의 커브를 활용해서 이 강속구 99마일을 또 뿌리면서 또 포심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로케이션까지 구사하는 만큼 진짜 공략이 쉽지가 않은 투수입니다. 또 마이애미 타선의 경우는 스킨스의 최소 구속인 97마일에도 좀 좋은 대응력을 보여준 타자가 거의 없다는 점을, 직구를 97마일 이상의 직구를 던지는 타자한테 좀 좋은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 마이애미 타자들이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본다면 오늘 경기가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또 특히 피츠버그의 경우에는 또 어제 타선이 또 홀더만, 체프먼, 또 타선도 활약을 했지만 이 홀더만, 체프먼, 이 베두나로 구성된 필승조를 아끼고 또 경기 결과를 만들어냈던 만큼 역시 오늘 경기 역시 투수력을 토대로 충분히 승수까지 볼 수 있다 라고 피츠버그 승 언더로 점쳐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자, 다음 경기는 말이죠. 잠시만요. 자, 다음 경기는 양키스 대 캔자스시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양키스는 로돈이 나오네요. 평균 95마일의 포심, 슬라이더, 그리고 커브, 커터, 체인지업을 고루고루 섞어서 던지는 투수입니다. 나름 빠른 구속과 준수한 스터프를 지닌 패스트볼을 구사하는 투수죠. 슬라이더를 포함. 하지만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단점이 있는 투수입니다. 그의 반면에 싱어, 가수 선수죠. 캔자스시티의 가수는 일단 92마일 평균의 싱커, 그리고 슬라이더 42%의 로케이션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 외에 이제 포심 가끔 한 10% 정도 던지고 또 스위퍼, 체인지업을 구사하는 투수죠. 또 이 투수 또한 3쿼터로 또 구종을 숨기는 게 좀 뛰어난 투수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타자한테 강한 편입니다. 그러나 좌타자한테는 확실한 결정구를 갖추지 못했다 보니 일단 전체 구종들에 대한 피안타율은 좀 높은 편입니다. 일단 싱어의 가장 큰 단점은 한타자 상대 투구수가 굉장히 많은 점, 그리고 피칭 디자인을 짜서 타자들을 상대하다 보니 이 버리는 투구도 좀 굉장히 많으며, 그러니까 그냥 뭐 스트라이크 2개 던지고 볼 하나 빼는데 계속 빼는 경향이 좀 있는 투수고, 또 스트라이크와 볼의 차이가 굉장히 큰 편. 일단 문제가 뭐냐면, 일단 직접 미네소타와의 시리즈에서 손부상을 참고 투구하던 에르세그가 당일 등판 시 3연투가 되면서 결장이 확정됐죠. 일단 윌 스미스, 헌터 하비로 구성된 필승조가 부상에서 복귀하지 않았다는 점도 일단 뒷문이 불안한 채 오늘 경기를 풀어나가야 되는 점. 일단 양키스 입장에서도 KBO 투수들처럼 상대성보다는 일단 본인의 컨디션에 따른 투구 내용 편차가 좀 굉장히 큰 로돈의 등판이라는 점만 해도 리스크긴 하지만 좀 캔자스시티의 타선의 경우에는 또 8, 9월 좌투수의 90마일 중반의 포심과 슬라이더에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양키스의 승리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양키스 승의 오버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가볼게요. 토론토 대 매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는 미정인데, 토론토 선발 미정입니다. 미정인데 선발이 미정이고, 일단 불펜 데이로 나서는 가운데 토론토 불펜 방어율이 4.79에 달할 정도로 이 불펜이 완전 똥을 지대로 싸고 있거든요. 설사를 뿌직뿌직하고 있는데, 일단 로마노 이탈했죠. 최근 들어서 불펜이 안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고, 또 타선 역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셋이 이탈한 가운데 또 스프링어하고 호이츠가 좋은 타격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할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매치는 우리 블랙번이 나옵니다. 깜장색 번이 나오는데 14경기 나와서 5승 4패 방어율 4.66을 기록하면서 좀 또 직전 등판에서 2.1이닝 동안 또 5실점을 기록을 한 투수네요. 10개의 안타와 2개의 홈런을 또 내줄 정도로 구위가 완전히 떨어진 똥구위의 투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커터와 포심이 통하지 않고 일단 매치 좀 불펜 역시 좀 요즘에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또 맥닐도 이탈했고 니모와 알론소가 요새 좀 부진합니다. 이 경기는 토론토가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매치는 최근 들어서 마운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토론토의 타선 좋은 타격감을 보이고 있는 만큼 또 매치가 또 마운드의 약점을 또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기를 살펴보자면 최근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 경기는 토론토 승 그리고 8.5 오버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보스턴 대 볼티모어 보도록 할게요. 야, 일단 배우 나오네요. 보스턴에 일단 배우 평균 한 95마일 정도 싱커 뿌리고 또 슬라이더 체인지업 그리고 또 포심은 졸라 조금 던져요. 한 4% 정도로 구속도 한 96마일 정도 나오고 우투수죠. 그리고 또 전체 구종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은 좀 떨어지지만 이 매력적인 구속을 지녔고 또 우한 3쿼터로 구종을 숨기는 딥셉션이 또 좋은 편입니다. 자, 일단 볼티모어 살펴보자면은 평균 92마일의 포심과 91마일의 싱커 그리고 커브 커터, 스위퍼, 체인지업을 구사하는 좌투수 그리고 이 투수도 좀 구종들의 이 디테일이 조금 떨어지지만 존을 넓게 활용해서 이 타자의 히팅 존 설정을 방해하는 능력이 좀 뛰어납니다. 일단 이 경기는 좀 저득점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일단 두 팀 다 타격 페이스가 너무 떨어져 있는 가운데 일단 잠시만요. 일단 두 팀 다 타격 페이스가 굉장히 떨어져 있죠. 일단 패스트볼 구속 대비 결과를 또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큽니다. 일단 볼티모어의 경우에는 마운트 캐슬과 유리아스, 조던 웨스트버그의 부재가 생각보다 크게 다가오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 대해서는 1순위로 언더 그리고 굳이 승패를 가본다면 그나마 핸더슨에 대한 한방 볼티모어 핸더슨에 대한 한방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6, 7회를 지난 기점으로 좀 더욱 견고한 불펜진을 지닌 좀 볼티모어가 아주 약간 더 나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변수가 많은 경기이므로 이 경기는 언더 아래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네소타 대 LA 에인절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일단 미네의 선발 투수는 페스타가 나오네요. 일단 페스타 평균 한 95마일 포심 던지고 또 슬라이더 체인지업 이렇게 3개 던지는 투수입니다. 우투수고 또 오버스로우로 구종을 숨기는데 이 투수도 좀 굉장히 능합니다. 이 구종을 숨기는 이 디셉션이 조금 높은 만큼 또 MLB에서도 레벨에서도 좀 이닝 대비 높은 삼진율을 또 기록 중이고 다만 패스트볼의 실투가 좀 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좀 이 피장타율 이런 게 좀 큰 투수입니다. 반면에 또 디트머스는 또 이 투수도 포심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을 구사하는 좌투수고 또 존을 넓게 활용하는 투수입니다. 일단 이 투수도 좀 디테일 실투가 좀 많은 팀입니다. 그리고 이닝 대비 삼진율은 좀 낮은 투수고요.
이 경기는 일단 저득점의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천사에서는 트라우시 시즌 아웃을 당한데 가장 중요한 타자인 아델의 결장, 이거 너무 뼈가 쓰리고, 또 미네스타의 경우에도 일단 주전인 마고, 벅스턴, 케플러의 결장이 확정됐고, 또 간판 타자 중에 한 명인 산타나도 가벼운 부상 여파로 또 결장 가능성이 있다고 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두 팀 모두 팀 배팅보다는 한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팀입니다. 또 문제는 상대 선발들에 대해서 상성이 그리 좋지 못하자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 경기는 1순위로 언더 아래 한번 보겠습니다. 굳이 승패를 나눈다 한다면 센즈, 잭스, 두란으로 구성된 필승조를 갖췄고, 상대 전적에 있어서 좀 디트머트에 대해서 좀 강했던 타자들이 그나마 몇 명 있는 미네소타가 그나마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팀은 완전히 타격감이 맛이 같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이 선발 미정인 경기는 프리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화삭 반대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정이어도 화삭 반대 가면 돈 복사인데. 자, 일단 LA 다저스는 워커, 뷰러가 나서네요. 일단 지난 경기에서 LA 에인절스를 상대로 5이닝 동안 2실점에 호투를 했고, 또 승패는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솔로 홈런 2개를 허용하긴 했지만 깔끔한 투구였습니다. 또 5이닝 정도는 무난하게 막아낼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또 점차 투구수를 좀 많이 늘려가고 있고, 오늘은 5이닝을 넘기는 게 이 뷰러의 목표겠죠. 근데 설령 5이닝을 못 넘긴다고 하더라도 현재 다저스의 필승조 페이스는 굉장히 좋습니다. 코펙, 필리스, 허슨, 트라이넨, 벤다, 베시아 등 나올 투수 굉장히 많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굴 관상들 한번 보고 배팅하세요. 자, 핸드릭스가 선발 투수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피츠버그 상대로 5이닝 동안 2실점의 경기를 했고 아쉽게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이 투수는 이전 경기들보다는 일단 체인지업의 구위가 좋아진 게 확인이 됐고 8번의 헛스윙을 체인지업으로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포심의 직구의 구위는 좀 여전히 좋지 않고 체인지업만 연달아서 5개 이상 던진 타석도 있다는 점, 일단 포심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원정에서 또 제구가 흔들리게 되면 대량 실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다저스는 체인지업, 스플리터 등 떨어지는 구종 상대로 굉장히 잘 치는 팀입니다. 오탄이 그냥 떨어진다 싶으면 맞추기만 해도 그냥 쑥쑥 날아가요. 뭐 럭스나 뭐 당연히 걔 누구야 이름이 생각 안 나지만 여튼 그럽니다. 다저스의 핸딧은 가져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일단 지난 경기에서 플레어티가 7.1이닝 정도 소화해주면서 또 다저스 불펜 굉장히 아꼈습니다. 이런 방향을 살펴봤을 때는 LA 다저스 핸승의 마에네 오버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나오지 않은 경기들 있잖아요. 이 경기는 정보 공유방에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픽스토리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저스 대 핸드릭스 타율 보면은, 자, 3할 반스 3할, 배추도 3할, 아담스도 3할, 일단 프리먼 3할 오픈 7리 치고 있고요. 에르난데스, 와, 타율들 다저스 상대로 다저스가 핸드릭스 공 굉장히 잘 칩니다. 럭스도 4할, 먼시 3할, 오타니 6할, 야, 로하스 1할, 야, 스미스 6할, 야, 여튼 이럽니다. 자, 오늘도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픽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